상상해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해야 할 날, 마침내 가치 있다고 느끼는 날이 집안의 실제 전쟁터로 변합니다. 포옹, 선물, 다정한 말 대신에 당신은 남편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최후 통첩을 듣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의 생일이니 어머니에게 호화로운 대접을 드리는 것보다 더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나쁜 농담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이고 귀하는 팹리 파워 게임즈 채널에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충성심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를 읽을 준비가 되셨나요? 키아라는 30번째 생일날 아침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남편 카이오와 함께 2년 동안의 희생 끝에 그녀는 마침내 터널 끝에서 빛을 보았다. 그들은 둘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건설회사의 회계사로서, 그는 엔지니어로서 가능한 한 한 푼도 절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달에 합쳐서 약 2,000레알의 급여를 받으며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꿈꿨습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의 괴로움을 얼굴에 짊어지고 있는 시어머니 엘비라 58세와 함께 살았던 비좁은 아파트를 떠나는 것입니다. 소규모 가전제품 매장의 이사인 엘비라는 자신을 경멸이 지배하는 작은 공간인 왕좌를 가진 절단된 여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녀에게 키아라는 그녀의 빵글 먹고 그녀의 지붕글 점유한 배은망덕한 손님이자 침입자였습니다. 비록 부부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여전히 가게비를 충당했음에도 말입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비판이요? 아,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는 일이었다. 특히 키아라가 밤늦게까지 바닥을 닦거나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면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배불리 먹었다. 24개월 동안 저축한 목적은 바로 우리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키에러와 케이오는 이미 도시 외곽에 있는 새 건물에 침실 2개가 있는 완벽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겸손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키아라는 자신이 직접 사온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 드디어 입장료가 절약됐다는 빅뉴스를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무료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늘 그렇듯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케이오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포장된 선물을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멋진 스카프죠. 하지만 그것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가리기 위한 액세서리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엘비라는 며느리의 생일을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듯 엄숙하게 무시했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키에러가 정성껏 준비한 요리를 한 입 빼어 물던 사이 마침내 그녀는 용기를 내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아파트에 체크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케이오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멍에를 메고 사는 것에 지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비라가 마치 레몬을 깨물은 것처럼 눈살을 찌푸리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멸이 가득한 흐릿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은 벽에 갇히지 않습니다. 유용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창문에서 본 새 모피 코트처럼요. 아름다운 밍크, 4만 레알, 바로 당신이 모은 것입니다. 키아라는 바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 흥분했던 케이오는 이제 희망찬 강아지처럼 그의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엘비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젊고 건강한? 당신은 이 코너에서 조금 더 기다려도 됩니다. 당신의 성격에 좋습니다. 키아라는 논쟁을 벌이려고 했다. 그 4만 명은 땀이었고 피자가 없는 밤이었고 연기된 꿈이었다. 엘비러는 옷장에 2개의 모피 코트를 기대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내 딸아, 패션이 새로워졌다. 나는 거지처럼 보일 수 없다고 코웃음을 쳤다. 카이오의 침묵은 키아라의 인내심의 마지막 실을 자르는 칼이었다. 2년 동안 저축을 해서 결국 자신을 존중하지도 않은 여자의 변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고요? 절대. 그때 그녀는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갔다가 손에 갈색 폴더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부부가 밍크를 검은색으로 할지 회색으로 할지 의논하는 동안 키아라는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를 열었다. 놀랍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녀는 그들 쪽으로 서류를 밀어내며 말했다. 엘비러와 케이오는 공증인의 도장인 유산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3개월 전 자녀가 없는 과부인 키아라의 미혼 이모가 사망하여 그녀의 조카에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 가격 800만 레알을 남겨두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엘비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신적으로 계산하면서 열심히 삼켰습니다. 카이오는 복권에 당첨된 듯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셋을 위해 더 크고 더 나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이미 어머니를 설득하여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키아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느린 동작으로 폴더에서 2번째 문서인 매매 증서를 꺼냈습니다. 이모의 아파트에는 이미 새로운 주인이 있었고 모든 돈은 그녀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현대식 콘도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간이 주방을 열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내일 이사해요.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케이오, 당신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거나 그녀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함께?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엘비라의 비명이 벽을 통해 울려 퍼졌다. 이 돈은 가족의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케이오, 창백하고 말을 더듬는 공허한 약속, 사랑해요.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키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그녀를 먼저 생각한 적이 없었다. 오늘날 그녀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그는 어머니의 변덕을 옹호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자, 문득 우리가 생각났나요? 너무 많이 짓는다. 분노한 엘비라는 배은망덕한 야심가 여성 때문에 어떤 아들도 자신의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사랑과 죄책감 사이에서 고민하는 카이오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실수를 하기 전까지 엘비라의 치명적인 실수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키아라의 어깨를 파고들어 그녀를 격렬하게 흔들었고 동시에 비명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배은망덕하다. 야망이 크다. 노인 여성을 모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키아라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몸을 풀며 뒤로 물러났지만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비라의 손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먹을 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키아라는 더 젊고 더 민첩했으며 그녀의 생존 본능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녀는 재빠른 반사신경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가로채고 자기 방어의 충동으로 자신의 가슴을 세게 밀었습니다. 엘비라는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힌 뒤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판결처럼 충격음이 울렸다. 피해자의 마스크가 떨어졌다. 콘스탄틴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달려가 어머니가 일어나도록 도왔고 엘비라는 신음하며 극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때렸다. 내 며느리가 나를 때렸다. 그녀는 먼저 손을 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기분이 상한 사람인 것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불만 가득한 눈빛으로 키아라를 향했다. 나이 많은 여자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그는 마치 그녀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듯 비난했습니다. 키아라는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왔어요. 다시 밀리고 싶지 않다면 다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반응은 그 괴물에 맞서 아들에게 보호를 요구하기 시작한 엘비라의 극장을 더욱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영원한 중재자였던 콘스탄틴은 그 둘 사이에 자리를 잡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잘못된 편을 선택했습니다. 과장하셨군요, 키아라.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이 돈은 가족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끝날 필요는 없었습니다. 키아라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서 탁자 위에 펼쳐져 있는 서류들을 집어들고 일부러 발걸음을 옮겨로 향했다. 10분도 안 되어 그녀의 물건은 2개의 여행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집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기쁘게 하려고 낭비했던 몇 년의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엘비라는 이미 소파에 앉아 아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쳤어요. 그 사람이 나를 폭행했어요. 그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유부단함으로 마비된 콘스탄틴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할지 아내에게 순종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손가락 사이로 휴대폰을 빙빙 돌렸습니다. 키아라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자신의 방패가 될 줄 몰랐던 남자, 탐욕만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권리를 본 여자였습니다. 내일 내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는 감정 없이 발표했습니다. 콘스탄틴, 원할 때마다 물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엘비라가 폭발했다. 당신은 내 아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가족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키아라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엇을 위해 싸워요? 가족. 그녀는 건조하게 웃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희극이었고 나는 이의 이상 그 전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엘비라의 비명을 삼키는 쾅 소리와 함께 문이 꽝 닫혔다. 바깥 공기는 신선하고 무료였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한 첫날, 키아라는 자신도 몰랐던 침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맴도는 욕설도, 요구도, 죄책감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콘스탄틴은 매일 전화를 걸어 어머니와 대화, 중간 지점 찾기를 약속하며 구걸했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의 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중간 지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엘비러는 알 수 없는 번호를 사용하여 소송 및 자산 분할에 대한 위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키아라의 변호사는 해당 스크린샷을 보고 웃었다. 나누어 줄 게 없어요, 얘야. 그녀의 것은 그녀가 가져갔고 그의 것은 그 사람은 어머니의 빚을 져야 할 수도 있어. 이혼은 경쟁이나 드라마 없이 6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단지 자유를 얻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콘스탄틴은 가라앉고 있었다. 그 소식은 서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키아라가 자신의 인생을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엘비라는 이웃들에게 자신의 전 며느리가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린 차가운 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실은 더 간단했습니다. 키아라는 자신의 파트너인지도 몰랐던 남자와 소유와 사랑을 혼동한 시어머니를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녀는 번성했습니다. 현명하게 투자된 유산의 돈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급여가 50% 더 높은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층의 이웃이자 이혼한 의사이자 10살짜리 소년의 아버지인 이고어가 왔습니다. 콘스탄틴과 달리 어머니에게 살 수 있는 허락을 구하지 않은 남자. 그는 그녀를 동등하게 대했고 그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녀의 독립성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 1년 후 그들은 이미 공식화되었습니다. 이고어는 가족 모임에서 그녀를 내 동반자로 소개했고 그의 아들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콘스탄틴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애정으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알던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요 라고 소녀는 고백한 적이 있다. 키아라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내가 아닌 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콘스탄틴은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여자들은 그를 여전히 그의 어머니와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엘비러는 경쟁자 대 부재를 축하했습니다. 그녀가 이해하는 날까지 경쟁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한때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의 유령이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 후
콘스탄틴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업자,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어머니의 도움으로 생활했습니다. 엘비러는 작동하지 않는 재활 클리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석을 팔았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파괴했습니다. 라고 키에러는 메시지를 열지도 않은 채 비난했습니다.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소아과 줄에서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키아라는 백신 접종을 위해 반은 이고르이고 반은 밝은 눈을 가진 어린 딸을 데려갔습니다. 늙고 쓰라린 엘비라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비 카드를 사용하려고 다가갔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키아라. 술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도와줄 수 없나요? 지금은 돈이 너무 많아요. 키아라는 시간과 거리만이 줄 수 있는 평온한 눈빛으로 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3년 전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결과에 직면할 차례입니다. 엘비라는 주장하려 했지만 키아라는 이미 딸을 품에 안은 채 과거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는 삶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 몇 년 후 콘스탄틴이 사망했을 때 그의 간은 술로 망가졌고 그의 몸은 후회로 인해 망가졌습니다. 엘비라는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연금으로는 필수품을 거의 감당할 수 없었고 자신이 아들의 무덤을 파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는 무게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멀리서 키에러를 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남편과 웃고 콘스탄틴이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그녀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키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 생일만을 기억했다. 그 당시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단지 놓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40만 스킨이 아니라 문을 닫는 용기였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렸습니다. 진짜 가족. 허락을 구하지 않은 사랑. 마침내 당신의 삶이 되었습니다.